그 자국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닦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닦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공원, 같은 길, 같은 시간. 두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걸었고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고요? 현관에 젖은 자국이 남았던 날입니다. 빗속에서 우산 하나를 함께 썼고 그 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의 집 앞에 닿았고 비가 오니 들어오셔도 된다는 말이 어렵게, 아주 어렵게 입 밖으로 나왔던 날. 그리고 그는 그 자국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는 요즘 조금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커피를 끓였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늘 공원 쪽 창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창문이 왜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창문이 환해서, 그냥 그쪽이 탁 트여서, 그냥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산책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만나면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네, 바람이 없어서 걷기 좋겠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였고 요즘의 침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꽤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공원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입구에 들어서다가 그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그녀도 그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냥 일찍 깼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둘은 잠깐 서로를 보다가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일찍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항상 정돈해 두는 편이었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관에 남겨둔 자국은 사흘이 지나도록 닦지 않았습니다. 닦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설 때마다 그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걸 볼 때마다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나서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걸레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미 닦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 위에 걸레를 대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걸레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 자국을 없애버리면 무언가가 없어질 것 같은 기분. 그날 이 집에 사람이 들어왔다 갔다는 것, 그 잠깐의 시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게 싫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조용히. 그 자국은 그 주말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도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는 것이 의무나 습관이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얼 입을지, 머리는 정돈했는지, 한 번씩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두는 것과 입 밖에 내는 것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그녀에게도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그의 집으로 걸어가던 그 길을 그녀는 몇 번이나 떠올렸습니다. 빗소리, 젖은 신발, 좁아진 우산 아래의 거리, 그리고 그가 먼저 꺼낸 그 말. 비가 오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열어두겠다는 말. 오래 닫아두었던 것을 조금 열기로 했다는 말. 그 무게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녀는 아직 그 차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비가 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와야 할 텐데. 그런데 정작 비가 온다는 예보를 봤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챙겼습니다. 평소에 쓰던 우산,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접이식 우산 하나, 2개를 챙겼습니다. 한 개는 자신 것, 나머지 한 개는 혹시 그녀가 우산이 없을 경우를 위한 것.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접이식 우산을 도로 놓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챙겼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작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접이식 우산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준비했어요. 다행이네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걷는 동안 내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우산을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우산이 2개였으므로 굳이 가까이 붙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우산이 서로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기울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산이 기울면 어깨도 가까워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바깥길로 나섰을 때 자연스럽게 발걸음의 방향이 주택가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그 방향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도 그쪽으로 걸어간 것인지 그 경계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발이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 젖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가세요. 그가 그녀를 봤습니다. 비가 적게 와서요. 그는 잠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러난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신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많이 오면 오세요. 그녀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빗소리를 뒤에 두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사흘 전에 남겨진 자국 옆에 오늘의 자국이 조금 더 생겨 있었습니다. 두 자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국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집 앞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비가 가늘다고 했지만 사실 빗줄기는 생각보다 굵었습니다. 그 작은 우산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비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날씨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둘 사이에 생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있는 것, 기다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다림. 그가 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녀도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가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 입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 예보 보셨어요? 내일 온다고 하던데요. 그가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 안에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겁니까? 비가 와도요? 비가 오면요. 그 말을 들은 그녀가 잠깐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올게요. 그 네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보대로 비가 왔습니다. 이번엔 굵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주방에서 잠깐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입구 근처에 서서 빗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둘은 그날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우산이 있어도 오래 걷다 보면 옷이 축축해지는 비였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주택가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엔 말이 더 빨리 나왔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녀가 그를 봤습니다. 오늘은 많이 오나요? 그가 우산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잠깐.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신발장, 같은 조명, 같은 공간.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 다 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오겠다고 했고, 비가 오면 오라고 했고, 비가 왔고, 와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이번엔 조금 느렸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가 그걸 보다가 말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 두 잔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끓여두었습니다. 그녀가 올려다 봤습니다. 오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20년 넘었습니다. 아내분이 좋아하시던 집이었어요? 그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같이 고른 집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의 끝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셨을 때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비가 좀 잦아드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슬슬 가야겠어요. 잠깐 계시다 가십시오. 괜찮아요. 충분히 있었어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그녀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자국 하나와 그 옆에 오늘 새로 생긴 자국 하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자국,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봤습니다. 지워지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있는 것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그 자국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둘이네요. 그가 잠깐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둘입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엔 이제 두 개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의 것, 하나는 오늘의 것, 둘이 나란히. 그는 이번에도 걸레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여전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 바깥 골목까지 걷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같은 속도로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 예보가 또 있더군요. 그래요? 목요일쯤이라고. 잠깐의 침묵.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요일도 나와요. 저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가겠다는 말, 비가 오면 기다리겠다는 말. 그게 이제는 이렇게 짧고 자연스러운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 안에 창문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인지 아직 반쯤인지 두 사람도 모릅니다. 다만 열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히 있는 관계. 말이 많지 않아도 되고 늘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그 정도면 이미 많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같이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따뜻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황금빛 노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